(2026년) 신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26년 병원운을 맞아 안성시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언론인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안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26년 시정 운영 브리핑이 진행된 후에 언론인분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 시간은 15시 30분, 3시 30분까지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좀 길어져서 2026년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오네요. 네. 26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됐다. 네. 또 안 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6년에도 저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저희 시에도 잘 리허설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 마이크하고 또 무선 마이크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져도 잘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앞에 거는 다 잊어주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안성 시민 한 6,000명이 참여를 해서 25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안성시의 가장 기분 어떤 소식들 1등부터 10등까지를 정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1등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제5 일반 산업연구 시설을 조성하는 게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그리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서 1등으로 뽑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 7월, 8월 이렇게 진행됐던 반마실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처럼 교통 관련된 이슈가 이제 3위였었는데요. 안성의 많은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에서 인근 도시로 가는 버스 노선이 12가 가는 노선들, 그리고 안양, 청주공항, 그 다음에 전주, 광주 이런 노선들이 새로 신설이 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에 올라오시는 분들, 또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는 대리동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창작문화 플랫폼, 그리고 구백성초등학교의 수영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들이 작년에 또 준공을 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호수가 1차 마무리가 돼서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소식들이 안성 시민 여러분들은 8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9위하고 10위는 이제 안성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 정하는 아동 친화도시로 안성시가 지정된 것들, 그다음에 10위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안성시가 가입한 두 가지 동안 국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어수선했지만 안성시는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 그래서 안성시가 26년도에는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5년도에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주변의 친수 공간들처럼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또 자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인구도 저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성들을 좀 높여가서 이주민들이 안성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불평등을 안성에서나마 줄여가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좀 달라지는 2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혁신인데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이 있어서 안성이 실력이라든지 또 인프라라든지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다음에 3차 서비스업까지도 안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그리고 다 같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전환하는 그런 26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안성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하면 26년부터는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시가 직접 나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민들한테는 소득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를 위한 인프라로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에 건설 중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공공급식의 유통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올해 2월이면 준공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에 10인 이상 안성시 관내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계 장비 제조업인데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23년도에 저희가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 육성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는 테스트베드가 이제 구축이 완료되고 산업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식품 제조업과 관련돼서 중앙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식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심은 올 상반기에 개원을 할 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반 산단에 만들어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배터리 연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27년도에는 직접적인 이제 기업 활동에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협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투자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동신산단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큰 문제 없이 26년 10월 정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7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30년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해당이 될 텐데요. 실제로 안성의 경제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이 3차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서비스 업종을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100만원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14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47억 정도를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600억 정도가 지역의 연 매출 12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 혜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서 공공배달앱,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호수관광벨트 사업, 그리고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돼서 문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업종을 취창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농촌 마을형 이런 취창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의 소득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중앙시장하고 일축시장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안성맞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축산시장처럼 특화거리 조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의 마지막은 지역 순환 프로젝트인데요. 안성의 예산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안성 관내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안성 관내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돈이 지역 안에서만 돌게 해서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가 중심이 돼서 먼저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청 외에 뭐 경찰서라든지 의료원 이런 공공시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들도 가능하면 시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문제는 과거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경제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26년부터 안성에서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안성에 있는 기업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산지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도 하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 몇 사람이라든지 기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도 하고 또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참여 폭을 더 넓히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정부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시범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6월 정도면 법 개정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농촌 마을에
복지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아리백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2군데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서면 현메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인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6년째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고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데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사를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생활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2024년부터 지금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배부할 때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86개 지자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안성 온 시민제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돼서 약간의 차질은 있지만 이 안성온 시민제도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시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소비 형태를 빅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정에도 반영하고 지역 개발에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도 늘리고 또 시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목표가 저희가 20억이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27억으로 투과 목표 달성을 했고요. 24년도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점점 이제 가용 예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합 돌봄인데요. 올해 3월부터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법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은 돌봄이나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많이들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집에 계셔도 자기가 젊어서 살았던 동네에 사셔도 집으로 찾아가는 아니면 잠깐 낮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받지 않게끔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는 21년도부터 안성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24년도에는 어르신 돌봄과 관련돼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의료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을 해서 노인 돌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도 2군데나 운영을 하고 또 노인 통합 돌봄과 관련된 시범 사업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사업들을 하면서 충분히 인프라도 갖추고 또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이 사업들이 진행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리 안성 시민들께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그다음에 건강관리와 관련돼서는 방문재활, 그리고 만성질환 건강지원, 치매관리, 그다음에 장기 요양과 관련돼서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요양 이런 서비스를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돼서는 가살도굴이라든지 또 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양 지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집에서 다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는 이제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국민 주권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제 6월달에 선거 끝나자마자 기본사회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공무원들부터 공부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사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을 해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자, 그런 세 가지 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뭐 기회소득이라든지 기본소득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이런 누구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 서비스도 강화해 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돌봄, 복지 이런 기업들을 올해 육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많은 언론인분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게 30일까지 확정이 안 돼서 준예산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어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조 2,840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뭐 항상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 예산이 33.64%로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개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축산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예산들로는 이제 승두천 하천 복원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해 배정이 돼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 관련된 예산으로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농촌협약에서 동부권에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일반 행정 안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일주의 풍수의 생활권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 관련돼서는 도시계획 도로 외에 도로 예산하고 광역버스, 또버스 관련된 예산들이, 그 다음에 무상교통 지원비들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일곱 번째로 이제 문화관광 산업과 관련돼서는 산업진흥원 예산들,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문화도시 예산들이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교육 체육과 관련돼서는 파크골프장 예산과 그 다음에 학생 순환버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신규로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들이 일부 삭감돼서 조금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성시는 2026년도에도 더 열심히 이렇게 공직자분들과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